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리뷰 Y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 평가원님이 꼽아주신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선 보도는 각 당의 후보자 경선 과정부터 이미 시작이 됐죠. 후보가 정해진 이후에는 각 당 후보의 공방, 또 유세 현장 밀착 취재, 각종 여론조사 분석, TV 토론회, 그리고 앞으로의 선거 방송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이슈보다 대선 보도가 압도적인 비율로 편성이 되고요. 또 갈등적인 이슈가 집중적으로 다뤄지겠죠. 때문에 국민의 선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YTN은 이번 대선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YTN 대선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특히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관련 보도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선 시기는 언론에 대한 주목도가 커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보들의 유세가 활발해지고 또 격화할 때 언론은 아무래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거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달해야 하는데요. 유권자의 입장을 염두하고 또 민심을 드러내서 정책 선거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보도 전문 채널 YTN의 경우에는 어떤 강점이 내부적으로 있는지 또 어떤 보도 원칙을 우선해야 하는지 검토해 가면서 선거 보도의 중심을 잡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좀 재미있게 본 콘텐츠가 있었습니다. 투표를 장려하는 노력이 엿보였던 것 같은데요. YTN 플러스가 기획 제작한 보트 포 코리아 잘 찍고 잘 뽑자 대선 투표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화제가 됐던 추억놀이 뽑기로 신중하게 그리고 잘 뽑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죠. 투표를 장려하는 노력이 돋보였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평가원님께서는 YTN 대선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대선 보도는 누구의 관점에서 보도되고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정책 공약을 분석하고 전달할 때 유권자 중심이 되기보다는 대부분 후보들의 입장에서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YTN에 눈에 띄는 기획이 있었는데 20대 유권자를 위한 기획 보도입니다. 그대에게가 이제 2주 연속 보도로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게 눈에 띄었습니다. 자영업자가 선택하면 당선됐다라는 그런 제목의 보도거든요. 이게 이제 자영업자 유권자들의 선택을 알아봤는데 그 직선제 부활 이후에 7차례에 걸친 그 선거에서 모두 자영업자가 선호하는 후보가 당선되더라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서 관심을 집중시켰고요. 특히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보도가 의미가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대선이 워낙 박빙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층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런 문제들을 잘 다뤘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청년 문제라든가 정치 양극화 문제 이런 것들을 이슈가 되는 것들을 꼭 집어서 잘 보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형식도 굉장히 다양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4분 30초 정도의 기자 리포팅을 하고 또 기자가 다른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15분 정도 대담을 하는 형식을 취해서 대담 그 형식도 굉장히 다양화한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도 그 평가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 매우 잘 봤습니다. YTN 선거 보도에서 눈에 띄는 차별점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유권자를 중심에 둔, 그래서 민심을 중심에 두고 대선을 바라보고자 한 기획이 필요했었는데 그대에게는 그러한 시도에서 매우 신선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던 것 중에는 17일 날 그대에게를 보면은요. 이번 대선에서 표심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10%, 또 여론조사에서 그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라고 답한 유권자가 한 20%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의 10%에서 30%까지도 이 부동층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었어요. 이전 선거를 보면 부동층은 20대와 50대 혹은 화이트 칼라로 대체로 충청도를 나타냈었다라고 했는데 이번 대선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역의 구분이 딱히 드러나지 않았었고요. 2030 세대 정도다라는 설명을 해주어서 이전 선거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좀 알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자들이 2030대를 겨냥한 정책 홍보에 좀 심혈을 기울이는 경향과도 연관이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부동층이
20대, 30대에서 상당하다는 건데 그러면 이들 연령대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다라는 점에서 또 의미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결국 유권자를 중심에 둔 보도의 기획 의도가 눈에 띄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그대에게 이 연속 보도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요. 이 유권자의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는 장을 좀 더 넓혔으면 좋겠고요. 후보자의 공약이나 지지율 추세를 두고 유권자가 어떻게 이것을 신중하게 판단 내려야 할지 이 기준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보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에디터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두 분께서 이제 그대에게 이 시리즈 기획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시리즈가 이번 대선에 중요한 변수들을 잘 짚어서 보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선과 달리 부동층이 많고 그러면 특히 젊은 층 이 투표 의사가 과거에 비해서 높다. 그래서 공약이 중요한데 아직까지 부동층 표심을 잡을 설득력이 있고 현실성 있는 공약이 부족하다. 툭하면 정책 경쟁이 아니라 정쟁이 되어버리는 현실도 잘 꼬집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시청자 센터로도 문의가 많이 오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여론조사 표본이 1000명이고 응답률이 10%다. 그러면 고작 100명이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하느냐 이런 문의가 꾸준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취재기자가 출연을 해서 이 부분도 잘 설명한 부분도 좋았습니다. 즉 표본이 1000명이라는 것은 응답자가 1000명이 될 때까지 여론조사를 계속한다는 것이고 응답률이 10%였다면 실제로 10,000명을 조사한 결과고 응답률이 5%였다면 2만 명에게 조사를 시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1,000명이 아니라 5,000명, 10,000명 이렇게 많이 조사한다고 해서 여론조사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설명도 시청자에게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 또 표본의 추출이 잘 되었느냐 그런 부분이라는 설명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평가원님, 공약 검증 보도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 대선 역시 공약이 사라지고 비방전이 난무한다라는 그런 비판 아마 그 평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언론이 얼마나 감시 역할과 비판을 해오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2월 15일 방송인데요. 후보별 10대 공약은 정책보다 비방전 부각이라는 그런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공약보다는 대선 후에 이어질 정치 보복이 우려되는 그 비방전을 지적을 해서 굉장히 공감이 갔고요. 후보자마다 비슷하면서 다른 정책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그 네거티브 공방을 덮을 만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우려들도 지적을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부동층이 갈 곳 찾기가 참 어렵겠다라는 그런 문제도 지적을 해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얘기를 하는데요. 유권자들, 특별히 이제 부동층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또 2월 16일 공약도 좀 압시다. 후보들 공약 비교는 어디서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포털에서 많이 본 뉴스 1000건 중에 정책 기사는 10%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가운데서도 좋은 기획 기사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사의 좋은 기획 기사들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치권의 막말 발언들, 그다음에 쏟아지는 여론조사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것들에 묻혀서 포털이나 이런 것들 시청자들이 볼 수 있는데 노출이 안 된다는 거, 이게 지금 상당한 문제인데 그래서 유권자들이 좋은 기사를 좀 직접 많이 찾아 읽어줄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그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그 후보별 10대 공약은 혹은 톡톡 튀는 로고송의 옷차림도 차별화 보도 같은 경우에는 이 대선 후보의 공약에 대한 거시적인 비교 그리고 유세 현장을 비교한 보도로는 유권자들에게 후보별 차별성을 부각하고 비교한다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미시적인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각 후보별 10대 공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소개하고 또 비교해주는 보도가 뒷받침되어야 좀 정보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양대 정당 후보가 첫 순위로 꼽은 대선 공약이 코로나19 극복이었습니다.
2호 공약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세부 내용에 좀 들어가 보면 후보 공약에서 우선순위나 어떤 재정 지출의 차이를 만든 부분은 무엇 때문일지 좀 되묻는 보도가 좀 필요했습니다. 이 문제는 각 후보가 내세운 대표 공약이나 혹은 유세 방식의 차이를 동등한 시간의 배분 혹은 비슷한 영상 포맷으로 비추는 방식이 좀 되풀이된다라는 점이거든요. 이 단순 나열에 그친다라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 공약별로 실현성이 있는지 혹은 상대 후보 진영에서 현실화하기 어렵다라고 서로 공격하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분석하는 보도가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평가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후보들 공약 비교 보도로 볼만한 이 타사 언론 보도 이야기가 나온 것도 또 그런 연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YTN도요.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2022 대선이라는 별도 sek션을 두고 있더라고요. 이 뉴스를 포함한 특집 프로그램을 별도로 편집해서 올려두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차별화를 꾀한 것 같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봅니다. 각 후보가 내세운 공약들을 좀 더 꼼꼼하게 검증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도 담아주셨는데 에디터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공약 관련한 보도는 YTN도 하고 있고 다른 매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콘텐츠보다는 정쟁, 비방 이런 좀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더 많이 소비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디어 알고리즘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 공들여서 쓴 좋은 기사들은 많이 읽히지 못하고 금방 뒤로 밀려나고 그리고 알고리즘은 더 확증 편향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특히 유권자들이 뉴스를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YTN은 여당 편이다, 야당 편이다 이런 비판이 요즘도 꾸준합니다. 저는 그런 양쪽의 비판이 있는 것이 보도를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청자분들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관련 정보를 볼 때는 꼭 자기 생각과 반대되는 채널도 한 번씩 의도적으로 시청하고 그리고 헷갈릴 때는 YTN은 뭐라고 하는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알고리즘 속에서 시청자들이 꼭 봐야 하고 알아야 할 것을 보도하는 YTN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들려주신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명심할 수 있도록 평가원님부터 한 줄로 요약해 주시죠. 선거의 주인은 유권자인 국민임을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 보도를 후보자나 또 정치권에서 쏟아내는 그런 말들 따옴표 붙여서 할 게 아니라 정말 그 유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중요한 사안들 이런 것들을 다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박사님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네, 흥미 끄는 단발성 중계 말고 정책 선거 주도해야. 선거 막바지입니다. 예, 후보들이 지지층 결집을 노려서 거친 언행을 늘리거나 또 상대 후보를 두고 부정적인 막말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언론은 이를 놓치지 않고 또 중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는 진영 갈등을 부추기고 정치 혐오를 조장하죠. 이 후보들이 정책 선거를 게을리한다고 언론이 비판하는 모순된 상황입니다. 후보자의 언행에서 흥미 끄는 어떤 정치 발언이나 행동을 있는 그대로 중계하는 단발성 보도에 집중하지 말고 사안의 본질을 꿰뚫는 사실 확인과 정확한 보도로 정책 선거를 주도해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해주신 분석과 해설 말씀 잘 유념해서 YTN 보도와 프로그램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